엄마, 일어나. 엄마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날 아침 71세 김순자 할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딸의 절규였습니다. 어젯밤 할머니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전날까지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그녀가 아침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면 중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채널 노후 철학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수면 건강 연구자 김성균입니다. 35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노인 건강을 연구해왔고 특히 수면과 건강의 관계에 집중해 온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취침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습관들이 이제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야식이 불운 위험입니다. 68세 이상철 씨는 40년 넘게 늦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난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셨죠. 하지만 최근 그는 새벽에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잠들기 직전에 먹어도 문제없던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이 이제는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 상승된 혈압은 수면 중 심장에 과부하를 주게 되죠. 이상철 씨의 경우 다행히 그날 밤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에게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면 전 3시간 이내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꼭 야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나 과일 또는 따뜻한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75세 박명자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건강을 위해 자기 직전에도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 이상 일어나야 했고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야간 배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뼈의 밀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상은 물론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곤 합니다. 더불어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 왜 항상 피곤할까?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혹시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면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는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분 섭취는 오전과 오후에 집중하고 저녁 시간부터는 점점 줄여 나가세요.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늑함의 착각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서 포근하게 잠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아늑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77세 정홍식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추위를 무척 타는 편이라 겨울이면 방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양말까지 신은 채 잠들곤 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시작했고, 낮에는 항상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의외로 많은 노인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 환경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면 중 체온 상승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잠들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데, 지나치게 더운 방에서는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은 얕아지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정홍식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낮추고 통풍이 잘 되는 이불과 흡습성 있는 잠옷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까 걱정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는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자든 편하면 되지 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자세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73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내가 자꾸 그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코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아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매번 흔들어 깨워야 했어요. 최영호 씨가 겪은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는 특히 노년기에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차단할 위험이 큽니다. 수면 중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면, 무호흡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저 푹 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밤새 수백 번 미세하게 깨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기도를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필로우나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 정렬도 좋아지고 더 편안하게 측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자세 교정과 함께 수면 무호흡 치료를 받았고 6개월 만에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은 모두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어쩌면 이 영상의 시작에 말씀드린 71세 할머니의 사례도 이러한 사소한 습관 중 하나가 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방금 배운 4가지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그런 비극적인 아침을 맞이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각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식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오랜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십니다. 65세 김순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저녁 9시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항상 같이 먹었거든. 이제는 혼자 살지만 습관이 되어서 라고 말씀하셨죠. 김순자 할머니께 제가 권해드린 것은 점진적 시간 조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식사 시간을 3시간이나 앞당기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대신 일주일마다 15분씩 식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9시에서 8시 45분으로, 다음 주는 8시 30분으로. 이렇게 서서히 조정하니 12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6시 30분에 저녁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식 욕구를 다스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대체 식품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밤에 허기를 느낄 때마다 이 목록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요. 예를 들면 그릭 요거트 소량과 견과류 한 줌, 반쪽과 아몬드 56개, 계란 반쪽과 채소 스틱, 카모마일 차와 작은 귀리 쿠키 한.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해 두면 밤중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충동적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에 관한 더 세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76세 장영수 씨는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시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전까지 다 마시지 못해 잠들기 직전에 남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곤 했습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에 34번씩 가야 했고 자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장영수 씨에게 알려드린 수분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기상 직후 물 1컵, 약 250ml. 식사와 함께 물 1컵. 10시경 물 1컵. 식사와 함께 물 1컵. 2시경 물 1컵. 시경 물 1컵. 식사와 함께 물 반컵. 약 125ml. 2시간 전까지 물 반컵.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면서도 취침 전 2시간은 수분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영수 씨는 이 방법을 따른 지 2주 만에 야간 화장실 방문이 12회로 줄었고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위한 작은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물병에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750ml 물병에 오전용, 또 다른 750ml 물병에 오후용으로 나누고 각 물병에 시간대별 눈금을 그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물을 얼마나 언제 마셔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침실 온도 조절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난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방에서 자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숙면을 위해서는 18도에서 20도의 시원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79세 황명희 할머니는 평생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자셨습니다. 제가 온도를 낮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감기 걸리겠네 라며 걱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레이어링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레이어링 기법이란 몸은 따뜻하게 하되 방 전체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침실 온도는 낮추되 침대에는 얇은 담요, 여러 겹을 겹쳐 사용하는 거죠. 밤에 더우면 한 겹씩 벗어내고 추우면 다시 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얼굴과 호흡기는 시원한 공기를 맞을 수 있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황명희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흡습성이 좋은 면, 소재의 얇은 담요, 3겹과 양모 이불 1겹을 준비하여 시도해 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이렇게 숙면을 취한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발 온도 관리입니다. 노인들은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발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발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족욕을 하고 물기를 잘 닦은 후 면양말을 신고 자면 몸 전체 온도를 올리지 않고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에 관한 더 세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등을 대고 자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측면 자세로 바꾸는 것이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81세 박정원 씨는 평생 등을 대고 주무셨고 심한 코골이와 간헐적인 호흡 정지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제가 권해드린 점진적 자세 전환법은 이렇습니다. 첫 주 평소처럼 등을 대고 누워 자되 베개 높이를 약간 높여 목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둘째 주 작은 베개를 허리 한쪽에 받쳐 몸이 15도 정도 기울어지게 합니다. 셋째 주 베개를 더 크게 하여 30도 정도로 기울입니다. 넷째 주 몸 전체가 측면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면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느끼는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측면 수면 자세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박정원 씨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측면 수면에 완전히 적응했고 코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면 무호흡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압 장치와 같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에서 40%가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증가시켜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위산 역류를 방지하며 기도를 더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장이 주로 흉곽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인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내장 기관에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습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이 4가지 습관이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20대, 40대, 60대, 그리고 80대가 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2030대 때 형성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65세 이민옥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 12시에 자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0시에 자도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변했으니 습관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수면 습관은 그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시작에 말씀드린 71세 김순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습관이 그런 비극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 변화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제 바꿔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큰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75세 김영수 씨는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고 침실 온도를 20도로 유지하는 2가지만 바꿨는데도 30년 만에 이렇게 잘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바꿔야 할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면 습관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위해 오늘 밤부터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운 4가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식을 피하세요.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밤에 배고프다면 견과류, 과일, 허브차 등 소화가 용이한 가벼운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둘째,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오전과 오후의 수분 섭취를 집중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최소화하여 야간 화장실 방문을 줄이세요. 셋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낮추세요. 춥게 느껴진다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겹의 담요를 사용하고 취침 전 따뜻한 족욕으로 발 온도를 높여 편안한 수면을 취하세요. 넷째,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세요. 이는 수면 중 호흡을 원활히 하고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더 편안하게 측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조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만의 잠들기 전 습관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